영국 박물관을 답사가기 전날에 키리어를 도둑맞고 정말 머릿속이 텅텅 비었는데도 불굴의 정신으로 여기를 간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영국 박물관도 1992년 첫 유럽 배낭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전이라서 기억도 안 나고 여기 코트에 노먼 포스터가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했다고 하니 가봐야겠죠? 그런데 여기 입장료가 무료더군요. 1992년에도 그랬나? 그건 기억이 1도 안 나고요. 어쨌든 제 돈 내고 런던을 다시 갈 일은 없을 테니까 어쩜 제 인생의 마지막 영국 박물관 답사이겠죠. 서양 건축 역사에서 영국 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건축 때문에 20세기의 새로운 건축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 영국 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영국 박물관은 런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즘 핫한 시티 오브 런던하고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런던 월드 와이드 대학이 근처에 있는데 유명한 대학인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바로 영국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앞길이 너무 좁지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스타벅스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 내부 더럽습니다. 2022년 여름 런던 답사는 거의 지하철로 다녔습니다. 숙소가 시티 오브 런던에 있어서 영국 박물관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유스턴 스퀘어 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박물관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접근해서 후문으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스턴 스퀘어 역으로 오니 후문 쪽이 더 접근하기 좋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좀 늦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 콘텐츠는 정문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신고전주의 즉 네오클래시즘의 대표작입니다. 식민지를 경영하던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고대 로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는 욕망에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처럼 다시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의 건축을 다시 재해석해서 마구 짓기 시작했죠. 그 천병에 서 있는 건물이 바로 영국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박물관을 우리는 대영 박물관이라고 많이 불러왔죠. 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원래 영어 명칭에 그레이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대영 제국, 대영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구리네요. 영국 박물관 정면 출입구에 있는 페디먼트입니다. 페디먼트는 고대 그리스 신전의 정면에 있는 삼각형 박공 오너먼트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고대 로마 신전도 겉모습은 그대로 고대 그리스 신전을 가져다 썼으니까 고대 로마 신전을 오마주로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전주의에서 고대 로마 양식을 오마주한 것은 반원형 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디먼트를 사용하면 고대 그리스 양식을 오마주한 것으로 칩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지어보니 사실 새롭게 다가오는 20세기의 새로운 공간적인 활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쵸, 왜 이런 앞에 거대한 회랑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비피하려고요?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박물관 페디먼트 양측에 이렇게 돌출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과 마찬가지로 신고전주의 건축들은 대칭적 공간과 미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이 요구하는 공간적인 활용과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죠. 영국 박물관 맨 좌측에 있는 동북측동은 웨이즈돈 비퀘스트로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여기는 르네상스 유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영국 박물관 후면입니다. 여기가 후문이고요.
영국 박물관 근처로 오니 여기 사람들이 줄 서서 벌써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줄 서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정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저는 글로벌 시대의 과실을 그대로 따먹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는 종을 쉴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글로벌 시대를 여는데 영국이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 종이 사자가 되는 분풀이로 다시 글로벌 시대를 닫아버리네요. 제길 영국. 1992년 처음 영국 박물관을 답사했을 때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홀딱 젖어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내부가 정말 어두워서 우울했었는데 이번에는 해가 떠서 좋았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정문으로 내부를 들어간다고 했죠.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로비가 있고 로비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랜빌 룸이 있습니다. 정문 입구를 내부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영국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은 박물관에 자기 나라 작품이 일정 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제 박물관 규정 때문이라네요. 얼마나 다른 나라 유물들을 약탈했으면. 여기는 입구 아래 천장입니다. 좀 없어 보이는데요. 1992년 때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로비로 들어와서 이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잉글리시 헤리티지 회원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잉글리시 헤리티지 회원이 되려면 기부금을 내는 것 같은데 굳이? 계단 위에는 이렇게 천창이 있네요. 1992년에 여기 답사를 왔을 때 남은 기억 중 하나가 영국 최초의 인간 미이라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계단 위로 올라가야지 그걸 볼 수 있겠죠? 아래에는 없으니? 계단의 맞은편에는 그랜빌 룸이 있습니다. 그랜빌이 영국의 유명한 재무성 장관의 이름인 것 같던데 그냥 지금은 기념품 파는 곳입니다. 자, 이제 영국 박물관의 그레이트 코트로 가보겠습니다. 저기가 정문 로비에서 그레이트 코트로 나오는 곳이고요. 이곳을 나오시면 바로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그레이트 코트가 보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영국 박물관을 설계한 서머크 경이 디자인한 원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서머크 경이 계획한 영국 박물관의 서가, 즉 리딩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대형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었을 때부터 수장된 책의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계속 확장을 했었나 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서 과거 대형 도서관의 사진을 구하기는 했는데 이곳이 정확히 과거의 영국 박물관의 리딩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과거 코트에 있는 리딩룸의 모습을 보면 내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 창이 내부의 창과 일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영국 박물관은 리딩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공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요. 제길. 저는 리딩룸 외부 창을 통해 내부의 저 원형 천창을 보고 무슨 연회장 같은 곳이 여기 내부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전조사 부족. 노먼 포스터는 이오밍 페이가 유리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레이트 코트를 덮는 유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곳에 쓴 유리는 빛과 투명성을 최대화하면서도 태양열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유약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코트 중앙에 있는 리딩룸은 아래층에는 기념품 샵이 있고 2층에는 특별 전시장이 있으며 3층에는 카페와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시 박물관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기념품이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실망. 이제 중앙에 있는 리딩룸으로 올라가 볼까요? 리딩룸 정면의 양측에는 2층 특별 전시장과 3층 카페로 올라갈 수 있는 원형 계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 앞에 저런 안내판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신나게 올라갔지요. 왜냐하면 여기 2층 특별 전시장은 유료라서 리딩룸 내부를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전조사 부족. 그런데 말이죠. 정말 괜히 돈 썼습니다. 여기가 2층 리딩룸 전시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 특별 전시장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무료이지만 여기 리딩룸은 새로 지었기에 여기 특별 전시장은 유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즉 새로 지은 리딩룸은 유료이기 때문에 원형 공간을 내부를 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2층 특별 전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니 이게 뭡니까? 그냥 사방이 꽉꽉 막힌 그냥 평범한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 특별 전시장 내부 천장을 보니 이 안쪽에 다른 원형의 공간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즉 2층 특별 전시장은 제가 보고 싶어 했던 리딩룸 공간의 바깥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입장료가 15파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특별 전시 보지 마세요. 사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모두들 공짜로 영국 박물관을 보러 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이 쓸데없는 전시를 봤다는 게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층 데코와 카페로 올라가는 회전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보다 폭이 좁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시면 보다 가까이 그레이트 코트의 유리 캐노피를 볼 수 있습니다. 저기 틈으로 여기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자연 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환기가 안 되는지 좀 더웠습니다. 3층에서 영국 박물관 본관으로 넘어가는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보니까요. 비상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리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브릿지 바로 앞에 저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그런지 아직 카페는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오픈했었으면 여기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영국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코트에는 3층 카페 말고도 1층에 야외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이날 런던의 날씨가 섭씨 40도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런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외 카페에서 콜라 하나 마셨는데 비싸더라고요. 의외로 여기 관광 오신 분들은 음식이나 음료를 사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 2층 특별 전시장에서 15파운드 쓴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제부터 영국 박물관 전시장을 둘러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집트 전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와서 그런지 여기 이집트 전시장은 루브르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였습니다. 대신 크기로 승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집트에 훔쳐온 큰 석상의 팔 같은 것을 전시해 놓고 그랬네요. 첫 번째 유럽 답사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영국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이 비슷한 규모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영국 박물관은 루브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던데요. 그러나 영국 박물관 역시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빼앗은 유물들을 이렇게 버젓이 전시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느 이집트 고관 대작의 무덤 입구 같은데
그런 것까지 빼앗아 오다니 영국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영국 박물관 이집트 전시장 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네요. 로제타 스톤에는 고대 이집트어, 그리고 유대어, 그리스어가 한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영어 원문과 한국 번역문이 한 페이지에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로제타 스톤이 없었다면 좀 과장해서 지금의 이집트 고고학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문명의 고고학들도 그 수준이 바닥을 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전시장에서 남쪽 끝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아시리아 전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인간 사자상이 여기쯤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리아 전시장은 일단 입구에 있는 두 개의 인간 사자상이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라마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머리를 하고 몸이 사자인 것은 스핑크스하고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고 보니 루브르의 코르사바드 궁전에도 똑같은 라마수가 있었네요. 아주 영국이랑 프랑스 축구할 때도 서로 죽을 듯이 싸우더니 문화재 약탈도 둘이 경쟁하듯이 똑같이 저질렀네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가져온 영국 박물관 평면에서 이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에는 아시리아 전시관 작은 것이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전시장 인테리어를 좀 다르게 한 것일까요? 예전에 영국 박물관을 소개한 블로그를 보니 이 부분의 전시 공간을 바꾼 것 같네요. 여기에도 라마수 두 마리가 입구를 지키고 있고요. 전시장 내부에는 여기저기서 가져다 온 아시리아의 점토판들을 쭉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고 유적 파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니요. 새롭게 전시 인테리어를 한 공간은 외부 햇빛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내부 조명을 대신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이집트와 아시리아 전시장 건너편에는 영국 개몽시대 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저는 이보다 멋진 유럽 도서관들을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시된 조각들도 수준이 좀...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 있는 유물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처음 유럽 답사를 갔을 때는 영국 박물관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 대놓고 예전에 영국에 해적질하고 다녔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영국의 현실 모습일지도 모르겠지요. 사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게 주도권을 넘긴 이후 정말 몇십 년 동안 엄청 힘들었다가 유럽연합의 출발로 잠깐 반짝 좋아지더니 결국 브렉시트로 스스로 쇠망의 길을 들어서 버리네요. 이 영국 박물관처럼요. 자, 이제 영국 박물관을 빠져나가 볼까요? 후문 쪽에는 리빙 앤 다잉이라는 이상한 주제의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코트에서 리빙 앤 다잉의 전시장은 반층 정도 낮은 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그레이트 코트에서 리빙 앤 다잉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여기는 삶과 죽음을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유물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전시 수준이 프랑스에 한참 못 미치네요. 저는 이번 답사 때 영국 박물관을 이쪽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시장을 보고 왜 영국 박물관이 무료인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호아 하카나나이 상이 진짜 모아이 상이 아니라 그냥 현대 미술 작품인 줄 알 정도로요. 근데 원래 모아이 상하고는 좀 모양이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모아이 상 뒤에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확인 못했네요. 이제 진짜로 영국 박물관을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후면 출입구는 이 도면이랑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처상이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후면 출입구로 나가는 복도이고요. 이 복도를 나오면 후면 출입구 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는 후면 출입구이고요. 저는 저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 출입구 홀에는 이렇게 부처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 1층 도면에서 말한 부처상이라면 여기 위치하고는 맞지 않겠죠? 부처상이 전시된 곳의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허무해. 그런데 홀의 뚫린 천장에서 보이는 저 공간이 리뱅다이 전시장인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 유물 전시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쪽 출구로 나오시면 영국 박물관을 다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영국 박물관입니다. 처음 영국을 답사했을 때였던 1992년만 해도 영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이 식민지에서 뺏은 부로 그토록 오랫동안 선진국의 부를 유지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제 식민지가 독립하고 나니 서서히 망해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전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영국 박물관이야말로 그들의 오만방자한 과거의 상징이 아닌가 합니다. 신고전주의가 르네상스 건축과 다른 점은 고고학의 발전으로 유적들을 실제로 실측해서 그 데이터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건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고전주의를 이끌었던 서머크 경의 작품은 영국 박물관 이외에 신고전주의 건물로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낭만주의 성향의 고딕 리바이벌 작품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머크 경에 비해서 노먼 포스터는 정말 많은 작품들을 했죠. 1935년생이니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건축가들은 정말 장수하나 봐요. 페이도 백수를 누렸고 게리도 90을 넘겼던데 나는 건축가는 아니니까 오래 살지는 않겠죠? 원래는 영국 박물관을 하루 종일 볼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시해서 그냥 급하게 검색을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코멘트 가든이었습니다. 일종의 쇼핑몰 같은 공간이던데 오히려 저는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게 된 라파엘 비뇰리의 스카이 가든이 영국 박물관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그렇게 시대는 변화가는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 돈으로 영국을 여행 가는 일은 이제 제가 남은 인생에서는 없겠습니다만, 출장이나 혹은 누군가가 영국 여행 가이드를 부탁해 준다면 그때는 너무 얍삽한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